예, 착공 후에 체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제 착공했을 때 우리가 건물을 올리잖아요. 건물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을 제대로 잘 지켰냐. 그 대전의 공사는 이제 법적 교육을 잘 지켜서 올렸냐.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못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라는 부분하고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에 올라가는 골조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에 들어가는 골조 들어가는 게 배관이 묻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수관, 오수관, 우수관 같은 게 대부분은 대부분 골조에 묻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번 묻혀서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공사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어떻게 확인하냐? 요 같은 경우는 건축사님을 한번 골조할 때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설계의 의도대로 제대로 시공이 구현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전기 같은 경우도 배선이 그 벽 안으로 묻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콘센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마감할 때 이제 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누수인데요. 누수의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옥상이라든지 베란다 쪽에, 외부 베란다 쪽에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서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쪽으로 누수의 리스크가 제일 커요. 그쪽에 이제 방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벽 쪽에 타고 들어올 때 제일 큰 게 창틀. 창틀이 기밀하게 해야지. 사실은 뭐 그 결로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크게 사실은 창틀을 제대로 봉합을 제대로 안 돼서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창틀 부분의 사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부 마감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기존의 얘기는 좀 안전성 측면에 이제 접근했다 그러면 사용성 측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미적인 측면에서 내부 마감이 들어가는데요. 내부 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의도한 대로 제대로 내장재, 외장재가 나왔는지.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이 잘못돼서 잘못된 게 들어와서 잘못된 게 붙여지고 있으면 떼기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내부 마감할 때는 좀 자주 와서 현장을 체크해서 마감이 제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만약에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됐다면 빨리 스톱시켜서 정리해야지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축 사업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사실은 이제 매도를 저는 그 사팔사팔 많이 해서 수익 보시는 분못 봤어요. 특히 아파트나 이런 거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말고는 그 거의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든지 또는 취득세가 1가구 1주택 말고는 징벌적이에요. 뭐 친동세 같은 경우도 8%, 10%, 12%씩 내야 되고. 그럼 일단은 3주택이면 12%는 지고 들어가야 돼. 뭐 토지를 사더라도 4, 5%는 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양도하더라도 토지나 뭐도 보면 대개 40%, 50% 되거든요. 반은 또 지고 들어가야 돼. 아파트도 똑같아요. 2주택, 3주택 이상은.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10번은 사고 팔고 해서 만약에 7번, 8번 성공했다 해도 결국에는 실패한 거거든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매도라는 관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도하지 말고, 신축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진득히 버티고 어떤 개발 계획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10년 가만히 있더라도 정말 1년 동안 그 10년의 보상을 할 정도로 올라간다, 부동산은. 사실은 그거는 정말 사실은 엉덩이 무거운 싸움이다. 그리고 가치 투자에서 정말 싸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냥 깔고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저는 그게 진정한 엑시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기 매도를 하더라도 장기로 비자발적으로 물리는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물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라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저는 항상 얘기하면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토지를 전문하는,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 전문하는 부동산한테 아무리 사달라고 해서 제대로 살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트 정문하는 사람도 역으로 토지 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도를 하더라도 내가 내 건물에 맞게, 만약에 내가 강남에 울분생 건물이다 그러면 강남에 정말 수많은 중개법인들 한테 내놓는 게 제일 빨리 팔리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상가주택이면 상가주택을 또 전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잘 팔 수 있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고객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붙이잖아요. 많이 봐야지 뭐가 팔리잖아요. 아파트든 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전문 부동산을 찾아서 매도를 하셔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 건물을 사실은 매도를 잘하는 노는 그거 부동산 잘 찾아라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정말 기본적인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선호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입지에 토지를 사서 좋아하는 형태의 수익률을 갖춘 건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강남에 가까워야 되고 여의도에 가까워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안 해놓고 엉뚱한 곳에 신축해놓고 매도를 잘하는 노하우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꼬마 빌딩을 신축을 한번 느꼈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저도 사실은 제 노후, 그리고 내가 그 직장을 실직했을 때 또는 내 노후에 어떻게 안전하게 내 자산도 지키면서 월 현금을 창출할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꼬마 빌딩을 신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내가 신축을 하던 꼬마 빌딩을 사던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적이 자산 증식이다 그러면 무조건 입지, 수익률 보시면 안 돼요. 수익률 보시면 안 되고 자산 증식에서 올근생 보셔야 돼요. 올근생이 아무래도 시세 상승의 파급력이 크거든요. 주택보다는. 그러니까 주택은 안정적인 대신에 상승의 파급력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승의 파급력이 큰다는 거는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올라간다는데, 올근생은 막 더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입자 내보내면. 물론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내보내면 이게 막 급등할 수 있고 그 가치 올라 있는데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산 증식이 목적인지, 아니면 월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러면 오히려 핵심 지역보다 비핵심 지역에 소액을 투자해서 월 수익이 높은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 내 자산이 안 팔리거나 하락할 수가 있어요. 비핵심 지역이니까. 근데 월세는 뽑아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자산도 일정 부분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지만 일정 부분 자산 가치도 방어하고 올라가면서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그러면, 핵심 지역의 역세권에 이제 상가주택 위주로 이제 신축을 해보시면, 그거는 정말 좋은 어떤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